always be classy. 오늘은 영화 얘기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오늘 광복절에 개봉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제조했던 프로젝트, 즉 맨하탄 프로젝트의 리더였던 천재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개봉한 바비와 함께 현지에서는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펜하이머 이런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영화 비평 사이트 중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로튼토마토죠.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영화 전문가와 관객 평가 모두에서 94%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봉 2주 전에 외화 예매율 1위에 등극을 했거든요. 진짜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이다 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몇 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수십 번을 봤을 정도로 너무너무 광팬이고, 뿐만 아니라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그리고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도 개봉날 당시에 혼자 용산 아이맥스에 가서 봤거든요. 일찍 퇴근한 다음에. 그 정도로 팬입니다. 테넷도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메멘토를 봤을 때부터, 메멘토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봤어야 되는 영화잖아요. 여러 번 보면서도 와, 이거 진짜 리빙 레전드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제 개인적인 사담을 하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수트를 입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찍힌 대부분의 사진들이 수트를 입고 있어서 그것도 제 마음을 끌었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육아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저도 오펜하이머를 챙겨볼 계획입니다. 자, 근데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크리스TV에서 갑자기 오펜하이머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계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에도 함께했던 이 해밀턴의 시계들이 이번 영화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개봉 전부터 막 찾아보셨겠죠. 저도 찾아봤거든요. 어떤 시계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해밀턴은 저희 채널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189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에서 시작된 시계 브랜드이고, 현재는 스와치 그룹 소속이고 스위스에서 시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밀턴이 미국의 초기 철도 시대랑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 분야의 선구자들을 위한 시계들도 많이 만들었었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밀스펙이라는 게 있죠. 미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에 맞춰서 시계를 또 공급도 했었고, 실제 여러 전투에서도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 헤리티지는 오메가가 가져갔지만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에 사용될 시계 후보에도 또 해밀턴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와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이고, 저도 이제 지금 차고 있는 해밀턴 카키필드 메카니컬, 요거를 이제 리뷰하는 영상이 있었었죠. 요거 굉장히 잘 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낳고서는 아이를 좀 들고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매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메탈 시계나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에는 아기 엉덩이 닿는 부분이 좀 뭐가 튀어나온 게 좀 많아가지고 요걸 좀 많이 차고 다닙니다. 막 쓰기도 괜찮고 튼튼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튼튼히 태어나고 나서 가장 많이 주말에 차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해밀턴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932년부터 약 90년이 넘도록 해밀턴의 시계들은 500편이 넘는 영화와 TV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작품에 맞게 맞춤 제작된 제품들이 많았어요. 이게 또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해밀턴의 시계가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고, 스토리 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했던 해밀턴의 시계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가지 좀 꼽아보면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카키필드 머피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해밀턴에 요청드려서 받은 건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일단 이 인터스텔라에서 매튜 맥커니가 주연이시죠. 이분이 이제 카키 에비에이션 파일럿 데이데이트 오토를 착용하셨는데 요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카키필드 머피 같은 경우에는 제시카 차스테인, 그 극 중에서 머피 쿠퍼 캐릭터가 착용한 시계입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무드도 있고, 초침에 잘 보시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였던 게 모스 부호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좀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자, 그리고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건데, 테넷이 좀 끝판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착용했었던 카키 네이비 빌로우 제로 오토 티타늄 모델이죠. 요거랑 이제 재즈마스터 CLBU 크로노 쿼츠 모델도 착용을 했었죠. 근데 이게 엄청 눈에 띄고 당시에 해밀턴에서도 이걸 엄청 광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카키 네이비, 해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 자체도 좀 살짝 잠수정 같기도 하고, 일반 그런 좀 다이버 워치들과는 또 결을 달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이 시계의 가장 큰 좀 킥포인트 같은 거는 올블랙이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엄청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었잖아요. 그 역할이랑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다 말씀드렸죠. 이걸 저희가 한번 다 모아보고 싶었는데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로 대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맨인 블랙 1, 3, 4에서 윌 스미스가 착용했던 벤츠라 쿼츠 모델이 있고, 테이큰에서 리암 니슨은 재즈마스터 젠트를 착용을 했었죠. 그리고 어벤져스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키필드 오토를 또 착용을 했었고,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나탈리 포트만이 재즈마스터
오픈하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게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죠. 근데 레이디 오토를 착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개봉한 영화인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는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 쿼츠 모델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엄청 잘 차고 다니는 이 카키필드 메카니컬 38mm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슈퍼소닉 소닉 영화에서 보안관 역할을 맡은 주연 중에 제임스 마스턴이라는 분이 요 시계를 또 착용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흥행을 좀 못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속에서 해밀턴 시계들이 그 시계를 착용하는 캐릭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는 플롯과 캐릭터들을 구성할 때 아주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는 완벽주의자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팬으로서 다크나이트에서도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 이 캐릭터의 양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베르소를 착용을 했었거든요. 크리스찬 베일이.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감탄스러웠어요. 양면에 워치페이스가 있는 시계를 통해서 그런 캐릭터를 드러냈다는 게. 그래서 이번 오펜하이머에서는 어떤 시계들이 등장을 하느냐, 그 영화의 시대적 배경에 맞도록 1930, 40년대 빈티지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해밀턴 측에서 듣기로는 오펜하이머에 등장했던 시계들은 판매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오펜하이머가 막 엄청 흥행을 하고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걸 기념해서 해밀턴에서 또 출시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여기에 등장하는 빈티지 모델들도 전 세계 시계 컬렉터들이랑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수소문해서 실제로 당시에 제작됐던 6가지의 빈티지 해밀턴 시계들을 제공받아서 그걸 레퍼런스로 특별 제작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 캐릭터를 위해서 선택된 시계는 무려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오펜하이머가 어떤 인물인지 아셔야 그 시계들과의 상관관계를 좀 파악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12살 때 대중들 앞에서 지질학 강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굉장한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뛰어난 천재로서 성장을 하면서 여러 명문대학교를 겹치고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 리더로 선정이 돼요. 여기서 오펜하이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었던 닐스 보어,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가 듣기로는 몇백 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다 아울러서 이끌면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이면서 3년 만에 결국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참상을 접한 후로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 회의론자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본인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 이후에 이 오펜하이머가 남긴 말이 아직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죠.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극중에서 착용하는 시계는 총 3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는 쿠션 B입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시계 케이스 크기는 다 굉장히 작았었어요. 35mm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큰 시계라고 인식을 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1960, 70년대까지도 37mm, 38mm의 케이스를 가진 시계들은 전보라는 이름이 붙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보통 지금 막 40mm가 기준이 되는 느낌인데. 그래서 쿠션 B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제작된 모델이고, 케이스가 26.7mm의 사각형 형태의 금도금 케이스였습니다. 다이얼 컬러는 보시다시피 화이트와 크림 컬러이죠. 원래 모델은 14K 금으로 채워진 케이스에 987F 무브먼트였는데, 발광도료, 이 당시에는 라듐을 사용했었거든요. 이 라듐을 도포한 오버사이즈의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랑 핸즈가 굉장히 돋보이는 모델이죠. 당시에는 한 2000개 정도만 생산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되게 빈티지스러운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렉싱턴인데, 이건 그나마 디자인이 되게 현대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1940년대에 제작된 모델입니다. 케이스 직경은 29mm이고 금도금, 은도금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군용시계 디자인이지만 이 아르데코 스타일을 가미해가지고 당시에 뉴욕의 부유층이랑 지식인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정제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 과학자의 내적 갈등을 이 흑백 컬러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앤디콧입니다. 이게 1940년대에 제작된 모델이고, 케이스 크기는 27.8mm의 금도금 케이스예요. 다이얼 컬러가 샴페인 컬러로 굉장히 예쁘죠. 18K 골드 숫자 다이얼이 특징인 이 앤디콧은 해밀턴의 아이코닉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래 모델은 아워 마커가 삼각형이래요. 근데 영화에 등장한 모델은 아워 마커가 직사각형인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6시 방향에 보면 서브 카운터가 있는데, 이게 시계를 딱 봤을 때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죠. 정밀한 기구를 다루는 과학자의 느낌을 또 표현했다고 해요. 이 오펜하이머의 시계로 선정된 3가지 시계의 특징은 크게 봤을 때 이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르데코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헤리티지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아르데코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아르데코 스타일은 1920년대, 30년대에 유행했던 디자인 양식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수공예 시대에서 기계적인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등장한 사조인데 현대적인 디자인 양식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곡선보다는 직선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기하학적인 그런 장식미, 기능성, 기계적인 느낌, 그리고 색채는 화려한데 직선들로 막 이렇게 이루어진 디자인이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요. 이런 모순이 공존하는 게 특징인데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양식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키워드를 시계로 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펜하이머의 과학적인 어떤 정확성, 그리고 최초의 핵실험과 원자폭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기술적인 선구자 정신, 이런 키워드가 되게 잘 녹아있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영화에 이제 레슬리 그로브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맷 데이먼이 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 이 두 인물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였냐면 오펜하이머는 정확히 말하면 이 과학자들을 이끄는 이 원자폭탄 개발 관련 이론 기술 분야의 연구소 소장이었던 거죠. 과학적인 부분의 책임자였던 거고, 사실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군소관의 극비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미 육군 장군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를 맡았던 게 바로 이제 레슬리 그로브스였습니다. 그로브스는 군인으로서 뛰어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일례로 전임자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한 6개월 동안 막 묵혀놓은 그런 각종 문서들을 단 하루 만에 막 다 결제를 해버리고 막 이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와는 의외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죠. 이 그로브스가 영화에서 착용한 시계는 두 종류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파이핑 락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제작된 모델이고 케이스 직경이 30mm였어요. 그리고 스틸 케이스예요. 다이얼 컬러는 샴페인이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오히려 베젤에 로마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계 본체는 원형인데 이 러그가 되게 넓고 이 러그랑 바로 이어지는 터너 프레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인덱스가 뭔가 철도 레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핸즈는 좀 유려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오펜하이머의 시계들에 비하면 좀 더 차분하고 명확한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로브스의 두 번째 시계는 밀리터리 오드넌스입니다. 이것도 1920년대에 제작된 모델이고 케이스 직경이 32mm의 스틸 케이스예요. 다이얼도 블랙 컬러이고 딱 지금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밀리터리 디자인의 시초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가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빈티지 시계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이고 현재 이런 해밀턴 라인업의 시초 같은 모델이죠.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시계였다고 하고 제품의 우수성도 되게 좋아서 미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상도 받았었어요. 이 그로브스가 착용한 모델들의 공통점은 견고한 느낌이 드는 스틸 소재의 밀리터리 빈티지 모델이라는 겁니다. 아까 오펜하이머가 착용했던 시계들이 금이나 은도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죠. 미 육군 장군으로서 전장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시계들, 그리고 뭔가 좀 강인하고 리더십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살린 시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키티 오펜하이머인데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를 하신 오펜하이머의 아내 역할입니다. 키티 오펜하이머를 위한 여성 시계도 하나 등장하는데요. 키티는 독일 출신 미국인 생물학자이자 식물학자로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내조하는 그때 당시에 여성상에 순응하지 않는 현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키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해밀턴 A2 모델을 착용하고 나오는데 이게 1947년에 제작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케이스는 13.5mm by 15mm입니다. 여성 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팔찌 같은 느낌이에요. 금도금 케이스이고요. 이것도 이제 아르데코 스타일의 여성용 브레이슬릿 워치인데 당시의 여성 시계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가 들어간 게 많았습니다. 다이아라든지 화려한 그런 장식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키티가 착용한 A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14K 골드가 사용되긴 했는데 불필요한 장식이 없고 케이스도 브레이슬릿도 딱 매끈하죠. 이게 뭔가 좀 현대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That's happening, isn't it? 지금까지 여러 영화에 등장했던 해밀턴의 시계들을 보여드리고 이번 오펜하이머에 등장했던 시계들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화를 보시면 분명히 시계가 계속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화 감상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razy.